우리 병원에는 좀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아리의 통증, 또한 종아리의 뭉침, 쥐남, 종아리가 이제 불편한 거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종아리 근육은 실적으로 몸을 지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본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종아리 근육은 종아리에 있는 그냥 근육만이 아니라 실적으로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후경골근이라든가 비골근이라든가 장무지, 신근, 굴근 뭐 이런 근육들이 다 종아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 중에 이제 후경골근은 가장 깊숙이 있는 근육인데 두 뼈 사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해서 발바닥을 가서 우리가 족궁을 유지해 주죠. 이 발의 아치를 유지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의 기능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뒤쪽으로 나오는 가자미근과 그 다음에 비복근은 이 뒤에 종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으로 해서 종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종골을 지지하는 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얘기하고요. 차례대로 이 종아리에 문제되는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육 자체에 무리가 되는 경우는 크게 운동에 의해서 손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종 갑자기 종아리에서 뚝 하면서 이제 통증이 오는 거, 이런 걸 뭐 테니스 렉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방향전을 하거나 갑자기 디딜 때 종아리 근육이 확 뭉치면서 비복근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비복근의 일부 섬유가 파열이 되면서 종아리가 위아래로 전체로 부으면서 뭉치죠. 물론 심하지 않은 경우는 자가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처음에 많이 부으면 냉찜질을 하거나 소염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심한 경우는 근육이 파열되면 위아래로 뭉치기 때문에 이렇게 알처럼 좀 붓습니다. 그럼 이게 파열된 부분 위아래로 뭉치면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 해서 그 위아래 근섬유를 좀 풀어주면 좀 더 근육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심한 통증이 있거나 자가적으로 하기 어려운 데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운동을 심하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탈수가 되죠. 탈수가 되면 이제 땀으로 물만 나가는 게 아니라 미네랄도 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나 칼슘 이런 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마그네슘과 칼슘이 근육의 안정화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의 피로물질, 즉 젖산 같은 게 쌓여서 종아리가 뭉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종아리가 오래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거를 보충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스트레칭과 적절한 마사지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술과 커피를 같이 하면 수분이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종아리가 더 뭉치게 되므로 이런 걸 꼭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과 연관된 근육 자체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혈액순환의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맥순환이고 또 하나는 동맥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정맥순환은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혈액은 위에서 동맥에 의해서 심장에서 내려오지만 올라갈 때는 정맥을 통해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맥의 밸브가 막혀서 정맥이 점점 부풀고 종아리가 불룩불룩 나오는 걸 우리가 흔히 하지 정맥류라고 하죠. 물론 이런 게 너무 심하면 물론 이제 흉부외과나 외과에 가서 정맥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맥류가 생기는 원인도 대다수가 이 종아리 근육이 관리가 안 돼서 종아리가 붓다 보니까 부은 근육의 주변에 정맥에 올라가는 게 정체가 됨으로써 혈관이 붓다 보니까 정맥밸브가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맥이 붓거나 정맥류가 생기면 그 주변에 근육을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맥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동맥의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혈전증이라든가 당뇨가 있어서 혈관이 점점 좁아졌다든가 콜레스테롤에서 문제가 됐거나 그런 경우는 동맥순환도 좀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종아리 근육이 되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실적으로 이제 발등에 있는 우리가 족배 동맥이나 이런 걸 만져보면 맥박이 잘 안 뛰죠. 약하게 뛰죠. 양쪽을 비교하면 더 아픈 근육에 동맥에 맥박이 잘 안 뛴다면 그러면 동맥순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실적으로 많이 시리거나 잘 뭉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어떤 부위는 허옇게 되거나 뭐 심한 경우는 궤양까지 생긴다면 그런 경우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약물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약물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뇨제 같은 경우를 많이 먹으면 아까 얘기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배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좀 더 뭉칠 수가 있고요. 이뇨제 자체가 이제 혈압이 있을 때 잘 쓰는데 체액 자체를 빠져나가게 해서 혈압을 유지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다리 쪽에 근육은 더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되고, 또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은 비타민 B1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해독할 때 그런 경우 종아리 근육이 잘 뭉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잘 뭉치는 분들은 술 먹고 잘 뭉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간에서 해독할 때 비타민이 많이 사용돼서, 특히 B1 같은 게 사용돼서 뭉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술을 당연히 삼가하셔야 되지만 병원에 내원하셔서 비타민 B1 주사나 이런 걸 좀 비타민 수액을 맞는 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먹는 약. 이게 근육의 기능을 좀 떨궈요. 왜냐하면 이제 스타틴이라는 게 세포 안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좀 떨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육을 잘 뭉치게 합니다. 근육의 기능을 떨궈요.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약이라든가 이런 걸 드시면서 종아리가 잘 뭉친다면 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약을 적절히 조절한다든가 그걸 보존해 줄 수 있는, 약간 약화시킬 수 있는 코엔자임, 영양제를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병원에 이런 환자들이 많이 와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종아리가 잘 뭉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발의 족궁, 아치가 유지가 안 되면 깊숙이 있는 후경골근이 많이 피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피로하게 돼서 후경골근에 의한 종아리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경우 또 종아리에 좀 약간 하단부에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비복근은 되게 큰 근육이면서 양쪽에 내측 비복근과 외측 비복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아까 아킬레스를 통해서 종골에 붙어 있다 그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걸을 때 종골의 움직임이 안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 뒤꿈치가 아파 얘기할 때 종골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움직임이 안 좋으면 종아리 근육이 잘 뭉쳐요. 그래서 이제 종골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이 안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다 그러면 내측 종아리가 뭉칠 확률이 많겠죠. 평발이 되면서 종골이 안쪽으로 자꾸 무너진다면 외측 종아리가 좀 더 뭉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골의 움직임, 그 다음에 발의 아치가 종아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발에 대해서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병원에서 이제 많이 하지만 종골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웨지라 그러죠. 이제 종골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요.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깔창을 좀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흔한 문제는 뭐냐면, 비복근을 벗기면 바로 안에 가자미근이 있습니다. 가자미근은 이 뒤쪽에 앞 정강이뼈, 이걸 경골이라고 그러고, 요 바깥쪽 뼈를 비골이라는데, 경골하고 비골 상부에 요 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미근이 자꾸 아파지는 경우, 즉 종아리의 외측 상부에서 자꾸 뭉친다면 비골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비골이 뒤쪽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경우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비골이 자꾸 뒤로 나가니까 이 근육에 부담이 걸려서 이쪽에 통증이 계속 오게 되죠. 근데 이 비골이 뒤로 나오는 원인은 또 비골도 요 바깥쪽에 붙은 슬근이 자꾸 긴장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슬근이 긴장되는 건 뭐냐면 골반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반의 문제가 슬근을 긴장시키고 그게 비골을 뒤로 끌어내서 비골 뒤에 가자미근이 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좀 봐줘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시간상으로나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못 보는 병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안 하지만, 우리 병원에는 좀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종아리 근육이 많이 뭉치는 경우는 나이가 드셔서 이 발목의 움직임이 안 좋을 때, 부드럽지 않을 때 할 수 없이 이 종아리 근육은 늘어났다, 수축했다, 풀어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발목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족배 굴곡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걸을 때 보면 발목이 잘 안 움직여서 이 부분이 굳어지면 종아리 근육도 같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해야 되고, 발목을 풀어주지 않으면 종아리 근육이 또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보고 그거에 맞춰서 종아리에 대해서 쥐나거나 뭉치거나 이렇게 통증이 오는 걸 확인하셔야지, 그냥 일반적인 부분만 뭐 종아리 마사지만 하거나 그런 것보다 좀 더 원인을 알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